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연애 컨설턴트로 강연을 하게 된 서수원입니다. 예, 제 나이는 만으로 24살, 굉장히 어린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굉장히 평범한 대학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와 대학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화여대,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연애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연애라는 주제에서만큼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조금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면서 연애 전문가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연애 컨설턴트로 서 있지만 장사꾼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동안 저는 몇 가지 장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5,5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게 요즘에 하도 이런 소리가 많다 보니까 대학생 5,500만 원? 뭐 모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저도 주식만 아니면 억 단위 돈을 모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 때문에 5,500만 원이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부자다. 저도 지금 제 통장에 얼마인지 정확히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끊지 못한 그 주식 때문에 초 단위로 제 통장에 있는 잔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연애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장사꾼이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서 운동하는 것을 즐기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장사를 통해서 번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120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여행이었습니다. 자, 제 성격이 어떨 것 같나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정에 넘치고 사교적일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심각한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어느새 TV에 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로 게이머가 된 거죠. 자, 게임을 한참 할 때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컴퓨터 옆에 요강을 놓고 화장실도 안 가면서 컴퓨터를 했습니다. 학교는 갔을까요? 안 갔겠죠. 화장실도 안 가는데 학교를 가겠어요? 자, 학교도 안 가고 게임을 했어요. 제 모습이, 제 성격이 어땠을까요? 방구석 페인, 오타쿠, 소통을 두려워하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 제가 바로 진짜로 그런 오타쿠 같은 방구석 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두려웠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온라인에서, 게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게임에서 저는 굉장한 강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결혼한 와이프도 있었거든요. 전 온라인이 굉장히 편했어요. 오프라인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너 게임 좀 그만해. 넌 게임 페인이야.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의 시선에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가족들도 계속 저한테 게임을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가족들마저도 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후증 증세가 오더라고요. 말을 몇 주간 말을 안 하고 지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제 이상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픽션이 아니라 사실로 정말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여자를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번호 따기. 게임을 그만두기. 예,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은 바로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이 여자한테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나 같은 게임 페인을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팜플렛을 보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연의 제목이 나보다 못생긴 저 친구가 연애하는 이유예요. 나보다 못생긴 저 친구. 주변에 한 명씩 있을 거예요. 별로 이쁜 것도 아닌데 연애를 잘해. 그 친구들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친구들은 다 자신감에 차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감 좀 한번 가져볼까? 이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했던 행동은 자신을 가꾸는 것이었어요.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자, 흉내를 내봤어요. 흉내를 내보고 머리 스타일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나 자신을 바꿔본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강력한 방법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바로 변화의 티가 납니다. 자, 옷을 멋있게 입고 나간 날 친구의 피드백도 바로 들어오죠. 너 오늘 이쁘다. 너 오늘 멋있다.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변에 또 이런 사람 한 명씩 있을 거예요. 성형을 했는데 성격까지 좋아졌어. 자, 제 주변에는 있습니다. 성형을 했는데 성격까지 좋아졌어. 이런 외적인 변화와 함께 저는 조금씩 자신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제가 좋아했던 이상형, 길에서 만났던 이상형은 우연하게도 제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몇 번의 만남 끝에 그 여성분을 집에 바래다 줄 기회가 생겼어요. 집에 바래다 주는데 한 여름 굉장히 열대야가 몰아치는 더운 여름 밤이었습니다. 길을 같이 걷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손 시렵다. 손 시렵다. 자, 제가 취해야 했을 가장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손을 살포시 잡아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그런 용기는 없었어요. 저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죠. 이거 지금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용기는 안 나고 손에 그냥 냉증이 있는 걸지도 몰라. 그냥 잡지 말자. 귀샤대기를 맞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외면했어요. 두려움을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녀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손 시려. 전 용기를 내야 했죠.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네 옷에 주머니 없어? 주머니에 손 넣어. 따뜻하다. 자, 굉장히 매력이 없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매력이 없죠. 굉장히 항상 두려움을 피하고 두려움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고백이죠. 자, 고백을 하는 날 또 미친 듯이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친구 지식인.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제가 알고 지내던 유일한 여자 인맥인 그 게임 속 와이프에게도 상담을 걸었습니다.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고민 끝에 저는 돌직구를 바로 날리기로 했어요. 여자친구의 손을 덥석 잡고 야, 난 너가 좋아. 나랑 사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싫으면 내 손을 뿌리쳐도 좋아. 이때 포인트는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허술한 고백 방법이다. 감동도 없고 굉장히 연애 컨설턴트가 고백했다는데 저렇게 고백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백을 가장 좋은 고백은 무엇일까요? 진심이 전달되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그때 내 고백을 받아준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꽉 잡은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다고요. 얘가 날 정말로 좋아해 주는구나. 진심이 전달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연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연애가 시작될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상형과 사귀게 됐어. 굉장히 행복한 나날이 펼쳐져 있을 것 같죠. 드라마에서 보는 나 잡아봐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고 계시듯이 연애가 항상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연애를 하다 보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오빠, 내가 왜 화난지 몰라? 라든가 오빠 오늘 쇼핑 한번 갈까? 이런 두려운 질문들. 오빠, 날 얼만큼 사랑해? 제가 대답을 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오빠,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마만큼이야? 이만큼 사랑해. 세상에서 이만큼 뺀 만큼 널 사랑해. 그건 왜 빼? 오빠, 내가 왜 화난지 몰라? 이런 두려움, 이런 사소한 두려움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진지한 그런 두려움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연애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연애 공부를 하면 두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과목 시험지는 두렵지 않잖아요. 되게 못하는 시험 과목을 볼 때 내가 틀릴 것 같은데 이렇게 두렵지. 그래서 저는 연애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했던 연애 공부 내용을 조금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에 5월 14일 로즈데이였습니다. 로즈데이. 여기 앉아 계신 남성분 혹시 로즈데이에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선물한다면 어떤 선물을 하시겠어요? 초콜릿? 로즈데이에 초콜릿? 예, 개성이 있으신 분이네요. 보통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장미,
장미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자, 로즈데이는 받는 사람이 장미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미를 주면 감동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감동이 좀 덜하겠죠. 장미 주겠지 했는데 장미 주면 그냥 장미 주는구나. 저라면은 장미를 주면서 반창고를 하나 같이 주겠어요. 반창고. 집에 흔히 있는 반창고요. 있잖아요. 그걸 같이 주면서 편지에 쓸 거예요. 너는 너무 이뻐. 장미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 혹시라도 가시에 찔릴까 봐. 이 반창고를 같이 준다. 자, 손이 막 오그라들죠. 손이 막 오그라드는데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내가 딱 받았는데 한 명은 장미를 주고 한 명은 장미와 반창고를 줬다. 어떤 게 더 진심이 느껴졌겠어요? 어떤 게 더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조금 더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반응이 너무 막 이러고 계시는데 조금만 손을 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반창고를 준 게 훨씬 더 감동이 있고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다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애매할 때 그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 다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는 거죠. 난 한 줄로 보내는데 얘가 계속 5줄, 6줄로 답장이 오네?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역시 서수원. 아니면 분명 읽었는데 5분째 답장이 없네. 나랑 밀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문자나 카톡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굉장히 매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는데 여성분께서 물을 마시는데 굉장히 벌컥벌컥 빨리 마신다 한다면 이 여성분이 지금 긴장을 해서 물을 좀 빨리 마시는구나. 나를 좋아해서 물을 빨리 마시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확장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연애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도 연애에서 마주치는 많은 두려움들을 조금은 수월하게, 때로는 더 어렵게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두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저는 다른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연애에서 이렇게 많은 두려움들을 극복했으니까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까 말했던 장사라든지 세계여행 같은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여러분 앞에서 연애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저는 번지점프라든지 클럽에 가기 같은 두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클럽에 가는 거가 왜 두려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클럽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무서웠으니까. 클럽에 가면 굉장히 빼곡한 게 사람들이 날 둘러싸고 있고 자욱한 담배 연기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문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클럽에 가면 문신한 형 누나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구석에서 꼬물꼬물 춤을 추고 있는 제 앞에 딱 씁니다. 갑자기 무섭게 생긴 누나가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럼 전 고민에 빠지죠. 왜 많은 자리를 놓고 굳이 여기서 춤을 출까? 날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말로만 듣던 부비부비란 걸 해야 되는 순간인가? 이런 생각들. 이런 게 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 둘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변화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을 즐기게 된 것이에요. 사실 두려움을 즐긴다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공포영화를 보거나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면 두려움은 항상 이렇게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연애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연애에 소극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연애해보니까 별거 없어서, 아니면 그 전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또는 스펙 쌓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연애야 라는 생각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적극적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동물적인 이유로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야 수원아, 너 연애 컨설턴트라며. 나 여자 한 명만 소개시켜줘. 여자 한 명만. 아무나. 자, 주변에 다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주변에 이런 친구 한 명씩 있어. 여자를 굉장히 아무나 소개시켜달라. 자, 저는 진실된 연애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진실된 힘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실된 연애, 연애는 사람을 가장 깊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혹시 24시간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먹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먹는지도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고 몇 시에 자는지는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타인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어지는 그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고 그 깊어진 이해는 자신이 자신감을 갖는데 굉장한 중요한 첫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펙보다도 연애가 굉장한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아까부터 연애가 좋다는 이야기 하는데 연애 좋은 거 누가 모르나?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 다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수원아, 그거 다 알아. 연애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을 듣고, 그럼 연애는 왜 못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서. 왜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못생겨서 그런 것 같아.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뚱뚱해서 그런 것 같아.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 키가 작고 못생겨서 연애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못생기면 쳐다도 안 봐요. 현실이죠. 저 우실라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 잘생긴 쪽에 더 눈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가 못생겨서 연애를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우리 모두 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다면,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매력을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없던 매력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자친구가 손이 시렵다고 할 때 손도 못 잡아주는 남자였습니다. 매력이 없는 남자였죠. 데이트 신청할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벙하게 뒷머리를 긁으면서 야, 영화 좋아해? 라고 물어봤는데 여자애가 말하죠. 나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집에 와서 저 혼자 고민을 해요. 영화 보러 가자 말도 안 꺼냈으면서 나랑 영화 보기 싫은가? 뭐지? 이랬던 제가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제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가서 야, 영화 보러 가자. 영화 싫어해? 내가 재밌게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연애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두려움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해준 열쇠는 자신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연애는 자신을 사랑하고 더욱 가꾸고 자신의 매력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더욱 많은 도전을 통해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강연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난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